안녕하십니까, JM입니다. 오늘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TQQQVR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이 TQQQVR 1440개를 가지고 있는 이 계좌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후반부에 나오는데 앞서서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여러분의 주목을 좀 끌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방법이 꽤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TQQQ라고 하면은 이제 나스닥 3배 레버리지니까 모두 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안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77%였죠. 그리고 한편 이제 2023년, 24년에는 실적이 매우 좋았었고요. 그리고 현재 이 TQQ VR로 1억을 넘게 벌고 있고, 아마 이 시점에는 제가 한 1억 5천에서 2억 가까이는 벌었겠지만 지금은 1억 좀 넘게 벌었을 것 같네요. 현재 사실 2,000개를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1,440개의 계좌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TQQ 이제 VR이란 사실 저는 여기 있는 미국 주식 무한 매수법 그리고 라오의 미국 주식 밸류 리버레이싱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고, 실제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해결법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QQQ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나스닥 3배 레버리지고, 그리고 UPRO, S&P 500 3배 레버리지인데, 더 보다 안정성을 요한다고 하면은 사실 UPRO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VR이라고 하는 것은 밸류 리밸런싱의 앞자를 땄습니다. 단어 그대로 가치를 다시 밸런스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투자법이 많이 있었죠. 주식 60%, 채권 40%의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주식이 70%, 채권이 30%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인 채권을 10%로 이제 늘리는 작업을 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리밸런싱의 애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TQQQ VR은 이 TQQQ 종목과 현금의 리밸런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나스닥에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S&P, 미국 투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S&P 500인데 100여 년 역사 동안 연평균 10% 수익을 보이면서 계속 우상향을 해왔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나스닥은 어땠을까요? 나스닥은 S&P에 비해서 변동성은 훨씬 더 큽니다. 하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스닥이 개장 후에 40년 동안 얼마나 높은 수익률을 보여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40년 동안 무려 연평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여기 있는 수치들을 전부 다 평균을 내버리면은 14.4%가 나오고, CAGR, 복리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11.6%라는 매우 높은 수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다면은 TQQQ는 어땠을까요? 여기 보면은 이게 나스닥 QQQ 추정하는 QQQ고 이게 TQQQ인데 좀 차이가 있죠. 언뜻 보더라도 TQQQ가 변동성이 훨씬 더 큽니다. 이 두 개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TQQQ는 변동성이 매우 큰데 3배 레버리지니까 매우 높은 수익을 보였을 거라는 건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TQQ가 상장일이 2010년 11월 2일이거든요. 이때 0.41%로 상장했습니다. 같은 날짜에 QQQ를 만약에 산다고 하면 52.64였고 2025년 1월 24일 기준, 제가 이 글을 작성하는 1월 24일 기준으로 약 906%가 올랐습니다. 그에 반해서 TQQ는 2025년 1월 24일 86.75불로 무려 2만 1000포인트, 1000%가 올라갔다는 거죠. TQQ는 약 210배가 올랐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2010년도는 금융위기가 끝나고 한참 돈 저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는 부분은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TQQ의 자체 상장으로 봤을 때 연평균 성장률은 무려 59.6%가 나왔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시점을 어디에 잡냐에 따라 좀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와 같은 이 시점으로 잡았다고 하면은 연평균이 한 40% 미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점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매우 높은 수익률을 보이겠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CAGR로 보게 되면 42%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죠. TQQ를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왜 TQQ를 투자하면 안 되는지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점입니다. MDD입니다. MDD는 Maximum Drawdown의 약자로 고점 대비 접점의 낙폭을 의미합니다. 고점 대비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러면 우리가 TQQ가 상장 후에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2017년도, 18년도 미중 무역 전쟁 때입니다. 3개월 동안 무려 56%가 떨어졌습니다. 3개월 동안 56%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2020년도 코로나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되게 많죠. 이때는 2개월 동안 무려 69%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인플레이션 때입니다. 이때는 사실 매우 힘들었을 텐데 무려 1년 동안 8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정확하게는 사실 이제 81%가 떨어졌습니다. 이때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8천만 원의 손실을 봤을 겁니다. 무척 심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커다란 위기가 있었나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주식 폭락작이었던 2008년, 2009년도 이때의 TQQQ가 만약에 상장에 있었다면은 얼마나 떨어졌을지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2008년 1월 1일 기준부터 291차 저점인 이때죠. 이때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약 94%가 떨어졌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우리가 TQQ를 투자하면 안 되는지 충분히 설명이 되었죠. 잘못 투자하면 그동안 모았던 소중한 자산을 짧은 기간 동안에 다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동의는 합니다. 두 번째 단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봤던 TQQQ와 QQQQ의 차트의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이때가 2001년도인데 2001년도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은 기본은 올라갔는데 왜 TQQQ는 전고점 부분에서 놀고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제 잠식 효과라는 단어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식이란 말 자체가 사실 매우 부정적인 단어이죠. 이런 잠식이란 말 자체의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TQQQ는 뭐냐면은 세배 레버리징인데 이게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기준은 하루 단위예요. 하루가 되면은 그 하루가 지난 시점 그 기준부터 다시 또 세배를 추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뭐냐면은 100만 원을 넣었어요. 똑같이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일차에 10%가 떨어져서 9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세배 레버리지는 70만 원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2일차에 다시 11%가 올라서 100만 원이 됐어요. 그렇다면 TQQ는 과연 얼마가 됐을까요? 93만 원이 33%가 올라도 93만 원이 됩니다. 이걸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갑자기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하잖아요. 그럼 6일차 만에 내 자산이 거의 20%가 날아가게 됩니다. 이게 레버리지 ETF의 잠식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사실 맹점이 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변동성입니다. 매일 10% 떨어지고 매일 10% 오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동안에 나스닥 40년 동안의 변동성, 이 변동성의 평균을 내보면은 약 0.96%거든요. 이걸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 0.96%를 오르고 떨어지고를 1년 동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약 6.5%, 93.5가 된 거죠. 100이 93.5가 된 겁니다. 약 6.5%의 잠식 효과로 사라졌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6.5%가 떨어졌다는 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내 사람 기준에 따라서 매우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생각보다 별로 안 큰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변동성이 다소 컸던 2022년도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플레이션 때문에 계속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변동성도 매우 컸었거든요. 이때의 평균 변동성은 약 1.6%였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240일 동안 계속 떨어지고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를 반복을 한다면은 1년 동안 내 TQQQ 3배 레버리지는 무려 17.1%가 사라졌습니다. 잠식 효과로 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잠식 효과는 매우 커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보시면은 17.1%가 사라졌다. 내 TQQ의 17.1%가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들으신 분은 어떻게 보면 TQQQ와 레버리지 ETF, TQQQ 레버리지 ETF의 장단점을 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처음 설명을 들었을 때는 단순히 퍼센테이지만 봤을 때는 매우 좋네라고 생각하지만 MDD와 잠식 효과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함부로 투자를 못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TQQ를 그렇다고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단점을 극복하고 투자를 해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저는 첫 번째 해답은 분할 매수입니다. 분할 매수. 이게 저는 레버리지 ETF를 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우리가 TQQ를 샀다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마이너스 94%가 될 수 있는 거죠. 저점으로 따지면은 300만 원 샀으면은 단돈 18만 원만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한 번에 300만 원이 아니라 매일 만 원씩 샀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 QQQ는 마이너스 31%, TQQ는 마이너스 70%.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마이너스 94%보다 낫지만 마이너스 70%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건 맞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이너스 70% 역시 좋지 않다. 이 내용만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QQQ만 사야겠는데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이후에도 5년 동안 동일하게 매일 만 원씩 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5년이 아니라 3년 혹은 10년 됐으면은 그거에 기간에 따라서 차이는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만약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려 수익률이 QQQ는 87%인 반면에 TQQQ는 413%의 수익률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일 만 원씩 넣었으면 총 원금이 1,800만 원이 되었을 거고 QQQ는 87% 수익률로 자산이 3,390만 원이 되었을 겁니다. 반면에 TQQQ는 413%가 올라서 수익률이 무려 9,270만 원이 되었습니다. 차이가 매우 많이 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다 결과론적인 내용 아닌가? 미국 나스닥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TQQ도 결과가 좋았을 뿐 아닌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TQQ를 사는 것도 QQ를 사는 것도 장기적으로 미국이 훨씬 더 많은 성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전제가 되지 않았다면 TQQ는 당연히 사면 안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QQQ를 살 바에는 이거를 더 단점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TQQ를 사는 게 낫다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근데 앞에 분할 매수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맹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의 자원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몇 년 투자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한 1000% 수익률을 올렸어요. 근데 다시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다시 90% 이상 떨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 확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분할 매도도 해야 됩니다. 분할 매도. 처음에 얘기했죠. 처음은 분할 매수, 그리고 두 번째 분할 매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할 매도를 해서 떨어질 거에 대비해서 자원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예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이제 차트 엔벨롭을 가져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서 이렇게 만약에 팔아서 자원 확보를 하고 나중에 또 떨어졌을 때 좀 사거나 아니면은 매일매일 조금씩 사거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저는 이 방법대로 하긴 했었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라오어의 구체적인 책에서 나와 있던 방법이 없었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이게 조금 샀다가 그 이평선에 가깝죠. 제가 사는 건 매일매일 샀다가 좀 올 때 좀 팔고, 이때 한 30% 팔았다가 이때 한 또 50% 팔았다가 이제 이때 남아 있는 전체를 다 팔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와서 이제 다 팔았는데,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제 손가락 빨고 있을 때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TQQQVR 라오의 책은 저한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서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TQQVR은 따지고 보면은 엔벨로버가 비싸긴 합니다. 여기 올라가는 거 특정 이평선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시다. 이평선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위아래 엔벨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가는 것만큼 이 부분을 팔아서 현금화 시켜놨습니다. 풀에 현금화를 시켜놔요. 현금화 시켜놓고 있다가 다시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막 이게 이평선이면은 주가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풀에 있던 현금을 다시 사는 겁니다.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나름 위험 해지를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이 이제 VR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녹음한 지 17분이 다 돼가는데 곧 2부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구체적으로 TQQQ VR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엑셀 시트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